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일단 법에 들어가기 전에 공통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잠깐 유의사항을 가르쳐 드리고 해드릴게요. 자, 법은 항상 세트로 되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주로 법에 대해서만 배울 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령, 규칙까지도 들어가긴 할 겁니다. 자, 령은 대통령령이고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시행규칙은 이제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건 법마다 다릅니다.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장관이 또 내린다. 그러니까 법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 보건 쪽은 보건복지부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있고, 물론 령이나 규칙은 다 배우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 시험에 나왔었던 거, 이런 것만 령하고 규칙을 좀 올려놨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세트를 배우실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모든 법에는요,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든 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이거 기본 계획이네요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물론 이름은 다 달라요. 법마다 기본 계획의 이름은 다릅니다. 근데 느낌으로 아 이건 기본 계획 같아 라고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런 기본 계획은 누가 짜냐면 이제 대부분 보건과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5년에 한 번씩 짜요. 자,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러한 기본 계획에 따라 우리 시, 우리 도의 실행 계획을 짭니다. 자, 이 실행 계획은 매년 짭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걸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 군, 구청장이에요. 자, 그럼 시군구청장은 또 이런 기본 계획, 시도지사의 실행 계획을 기본으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 계획을 또 짭니다. 그것도 역시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짭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계획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 두 분이죠.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은 윗사람이 평가를 하겠구나. 이 사람 거를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 거를 이 사람이 평가하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하여튼 이렇게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물론 법마다 좀 약간씩 다르긴 할 겁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법에는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당연히 위원회 이름은 다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위원이면은 위원장도 있을 거고 위원도 있을 거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까탈스러워요. 자, 위원장은 어떤 데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어떤 때는 장관이 호선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장이 있고, 또 위원은 뭐 10명 이상으로 하고, 뭐 20명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게 저번인가요? 시험 문제? 20인 이하로 하고, 근데 그거를 실적 말을 바꿔서 20인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위임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위원회만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회만. 그래서 식품위생법부터, 물론 이게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안 보시면 되고요. 약사법, 그래서 모든 법에 대해서 다 위원회를 뽑았는데, 근데 이게 위원회가 딱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 있는데 필요 없는 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위원회만 다 골라봤기 때문에 이거 외우는 거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틈나는 대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이 위원회가 툭하면 납니다. 툭하면. 시험 문제가. 그리고 그것도 또 뭐 글자 하나 갖고 또 장난을 놓으니까 이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위원회가 좀 걱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을 다 카페에 올려놨을 겁니다. 미리미리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는데 거기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따로 분류해서 올려놨으니까 이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뽑아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 있어요. 자, 시행일자가 언제까지, 시험 바로 보기 전에 시행일자, 예를 들어서 뭐 4월 30날 시험을 봐. 근데 시행일자가 5월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일을 기준으로 시행일자가 그 전일 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시험 이후에 시행일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법을 문제 내시는 분들이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암묵적인 약속이 뭐냐면 시험보기 6개월 전에 개정된 거는 시험 문제 내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재작년에 한 분이 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정이 됐는데 한 3개월 됐는데 그 문제 딱 낸 거예요. 그 다들 멘붕상에 빠졌거든요. 결국 이 암묵적인 약속은 깨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일 기준으로 하세요. 시험일 기준으로 그 전에 시행이 됐다. 그럼 무조건 외우셔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법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항상 몇 월 며칠 날 개정이 되나요? 그건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수시로 개정이 돼요. 수시로.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리더라도 이거 제가 그 전문을 올릴 때도 바로 그 전에 한번 들어가 봐요. 법조치에 들어가서 그게 개정이 됐나 안 됐나 보고 안 됐구나. 그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또 시험 보기 전에 또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찾아 들어가서 법이 개정됐으면 저도 수시로 올리긴 할 건데 하여튼 누가 먼저인지는 뭐 그런 것도 안 해주나 이러지 마시고 누가 먼저인지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찾아 들어갈까요? 자, 법제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아무나 쳐서 법제처를 찾아 들어가시면 위에 법제처 찾아 들어가시면 위에 이제 찾기가 있고 여기에 법을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의료법 쳐서 클릭하시면 의료법령 규칙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의료법 해놓고 밑에 시행일자 몇 월 며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제가 올린 거에 보시면 시행 몇 월 며칠에 그 다음에 법률 몇 호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뒤쪽에다 개정됐네. 뭐가 개정됐는지도 신고제도표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보면 위원회가 몇 명인 게 몇 명을 위원회는 아니구나. 위원회가 아니라 뭐 또는이 뭐 그리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바뀌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개정된 거는 제가 신경 안 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5명인데 10명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는 중요하니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신경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좀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업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받고 있는 책은 문제만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전공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공이 아니신 분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문제만 먼저 들어가지는 않고요. 제가 올려드린 전문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을 50분 하고 10분 쉴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다는 아니고 한 40분, 한 42분 동안 쭉 이론을 한번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한 몇 번 남으면 그때 이제 문제를 쭉 풀어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미리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법부터 먼저 볼게요. 자,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목적. 위원회는 안 읽어드릴게요. 위원회 여러분 갖고 다니시면서 그냥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적입니다. 이 법은 후천성 면역과 비수의 예방과 관리와, 그러니까 예방관리, 그리고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감염인의 보호 지원입니다. 감염인의 보호 지원과 그리고 예방관리. 그러니까 예방도 하고 감염연도 보호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정의 부분, 대부분 법에 정의 부분은 꼭 나옵니다. 자, 정의 부분에 감염이 있어요. 혹시 그건 아시죠? HIV 바이러스하고 에이즈 환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HIV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HIV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나는 에이즈 환자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냐? HIV 바이러스 균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정한 특유의 증상이 나타나. 그럼 그때부터는 에이즈 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균이 갖고 있어서 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통상 한 7년 이상은 걸린다 그래요. 그죠? 7년 이상.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균이 갖고 있고 7년 동안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때부터 에이즈 환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 둘을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균을 남한테 퍼뜨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행위를 할 때도 꼭 콘돔을 사용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HIV 바이러스를 없애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뭔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던데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에이즈 환자로 가는 거를 좀 늦게 하기 위해서예요. 늦게. 그래서 죽을 때 잘 관리를 하면 요게 뭐 한 20년이 되더라도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HIV 바이러스 있는데 인생 막 살아. 술도 먹고 다 해. 이러면 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남한테 퍼뜨리는 행위를 하면 안 돼. 뭐 성관계라든지 콘돔 없는 성관계 하면 안 됩니다. 그 HIV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끼리 성관계 하는 거예요. 둘 다 HIV 바이러스가 있어.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HIV 바이러스 있는 사람끼리 하면 에이즈가 훨씬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도 콘돔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감염인이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야 돼. 그럼 대통령이 증상을 뭐라고 했는데요? 야, 대통령이니까 시행령이 나오는 거죠. 그쵸? 무슨 증상인가 봤더니, 자, 거기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세포 면역 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해감염 또는 기해질환이 있는 경우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포 면역 기능에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해감염이 있으면 이걸 이제부터는 환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조입니다. 자, 모든 법에 보시면 국가지자체, 국민의 의무가 나오는데요. 특히 국가지자체의 의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다 국가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 이거 외운다라기보단 느낌으로 아 그래 이거 국가가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 자, 1번 보시면 국가지자체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 이거 아까 목적어랑 똑같습니다.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아 대책을 수립 시행하니까 국가겠구나, 또 지자체겠구나 하시면 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편견의 방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국가지자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요. 2번째입니다. 자,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그렇겠구나. 자, 3번째입니다. 국민의 의무예요. 자, 국민은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해야 되고, 국가 지자체에 대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돼. 항상 보면 국민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도 보시면, 자, 국가 지자체 국민입니다. 이제 세 사람 다 나옵니다.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 법이 정한 사항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대부분 보기 중에 요게 좀 자주 나옵니다. 요게 그 4번이. 그래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선에서 감이 잡히죠. 차별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이제 사용자, 이제 회사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해서도 아니 된다. 그럼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HIV 바이러스가 있어요. 아, 근무할 수 있어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디는 안 돼요? 어디는? 성을 매개로 하는. 그렇죠? 이런 데도 안 될 겁니다. 하여튼 그거 외에 그냥 일반 회사는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이유로 차별을 주면 안 된다. 사용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아 다시는 안 봐도 되겠다라고 느낌이 들어오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자,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자, 누군지 정확히 아셔야 돼. 치과의사 이런 거 없습니다.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업으로 쭉 가시면 즉시 진단 검안한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돼. 아, 보건소장에 신고하는구나. 그리고 감염인과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하여튼 배우자 및 성접촉자에게, 자, 여기서 빠진 거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감염인과 배우자예요. 그리고 성접촉자. 가족은 아닙니다. 하여튼 요 분들에게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된다. 이해되시죠? 성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구나.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를 참고해야 된다. 그럼 감염인이 아 우리 배우자한테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하면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의사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아까는 이제 의사예요, 의사. 자, 지금은 이제 학술 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 제제에 대해서 검사에 의해서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혈액과 관련된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혈액 안에서 HIV 바이러스가 있어. 이러면 자,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즉시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지금 구분하셔야 돼. 의사는 보건소장입니다. 근데 학술 연구 또는 그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세 번째입니다. 감염인이 사망했어. 그럼 이를 처리한 의사, 의료기관은 역시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의사하고 의료기관이야. 언제 신고한다고요? 감염인을 진단했을 때. 또 한 번은 사망했을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했을 때하고 사망했을 때만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사 갔을 때는요? 안 해요. 감염인이 이사 갔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사, 이전했을 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법이 우리나라는 약간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간 호의적이구나. 호의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허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혹시 아시나요? 상식적으로 내가 이제 보건소에 갔어요. 저 HIV 바이러스 검사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름을 대래요. 저 이름 되기 싫은데요. 그냥 홍길동을 해주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HIV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이름, 원래 이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관리받을 수 있을까요? 예, 계속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가면 그걸 끝이에요. 왜냐면 이사 가면 신고하는 거 없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죽어야 신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나라는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거예요. 사망했을 때와 진단했을 때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누구에게 이를 보고하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고, 제가 이 다음부터는 특별자치시장 이건 안 읽을게요. 그냥 이거 팀 묶어서 시군구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에게 신고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여기 좀 달라지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장관에게,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의사가 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요. 그럼 보건소장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군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요.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보고해요. 그런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다 하시면 돼요. 그럼 보건소장이 시군구청장한테도 하고 특별자치시장한테도 하나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시가 몇 군데 있어요? 2군데 있습니다. 어디? 제주도하고 또 어디? 예, 세종시.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에 있는 구의 보건소장이야. 그러면 특별자치시장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장관한테 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요게 살짝 빠지고 그냥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하나 그러면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서열을 좀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서열은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시험 문제가 대부분 누구한테 신고하나 여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럼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시행규칙 볼게요. 자, 의사, 의료기관의 신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자,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의료기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돼. 서식으로 신고를 하는구나. 그러면 뭔데? 진단 방법, 주요 증상, 주요 감염 경로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좀 보시라는 거예요. 감염인에 대한 진단, 초진, 연월일, 가건물 번호, 자, 감염인의 사망, 검안 연월일, 검안 내용, 그리고 보세요. 앞만 눈 씻고 봐도 감염인의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단한 의사의 성명, 그리고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명칭은 있습니다. 이걸 슬쩍 환자의 성명, 또 환자의 주소 명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명칭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말한 학술 연구 또는 혈액제제 검사에 의해서 발견된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럴 때도 검사 방법 뭐 이런 걸 하는구나. 이건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아까 감염인이 사망했을 때도 신고한다 그랬죠? 이때도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그 서식 안에 여긴 이름이 있다. 사망자 성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주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비밀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망 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 증상, 그리고 사망 전 감염을 진단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진단하는 의사의 성명. 요걸 좀 시험 문제 나오던데 사망했을 때는 뭐를 신고하느냐 이런 게 좀 나와서.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분명히 서식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전화로 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구두나 전화로 신고한 후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전화부터 하고 나중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거나 저렇거나 신고서는 꼭 제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조로 갈게요. 비밀 누설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게 마이크가 계속 찢어서. 자, 비밀 누설.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 보시면 명령이나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그 비밀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동의가 있은 경우는 제외된대.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말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누설시키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겠죠. 자,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가 미리 불러드리는 겁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벌칙도 시험 문제 제법 나옵니다. 제법. 그렇죠? 그래서 아실 겁니다. 자꾸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 1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느냐. 국가지자체에서 자,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두 번째, 자, 진료, 진단, 검안, 간호에 참여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비밀 누설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보시면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검진 나옵니다. 자, 우리 HIV 바이러스 검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정기 검진이 있고 수시 검진이 있습니다. 수시 검진은 수시로 하는 거니까 그렇겠구나. 정기 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외우셔야 돼. HIV 바이러스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1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옆에 가시면 가로 안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정기검진, 수시검진을 해야 된다.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네.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걸 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정기검진이라 그랬으니까 그 밑에 보시면 시행령 10조, 네모 박스 하나 보이시죠? 박스에 11조를 보세요. 11조. 거기 보시면 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있는 사람에게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데? 1번 감염인의 배우자, 성접촉자. 자, 여기에는 감염인의 가족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배우자나 또는 성접촉자고요. 자, 두 번째는 예방을 위해서 검진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역시 그렇답니다. 이런 사람도 강제로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기 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장관에게 보여줘야 된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할 거래요. 그러면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돼. 근데 이때 음성 확인서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다 중요한 겁니다. 자꾸 외우셔야 돼. 그런데 이를 보여주지 못했어. 그럼 검사해야 됩니다. 몇 시간 이내에? 입국 후 72시간 이내. 다 외우셔야 돼. 1개월 이내에 음성 확인서 72시간 내에 검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기 체류자는 도대체 며칠인데요. 자, 요게 어디 있냐면 그 밑에 있을 겁니다. 시행령 10조 밑으로 내려갈게요. 시행령 10조의 동그라미 2번이에요.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 체류자는 자, 밑에 1번 91일 이상이에요. 아, 90일 아니에요. 91일 이상 국내 체류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사람이요. 아,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 체류가 91일입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91일 이상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애, 운동 경기, 그 밖에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밖에 이제 그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역시 그렇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91일 이상 우리나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연예인, 뭐 운동 경기 하러 왔어. 그러면 이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동그라미 2번 다시 보세요. 시행령 10조의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야. 아, 배우자를 동반하면 이거 음성 확인서 제시 안 해도 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둘 다 HIV 바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보면 왜 이러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WHO가 대한민국은 HIV 바이러스 비공식적인 에이즈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특히 한국에 갈 때는 가져갈 거 두 가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항생제. 왜? 음식마다 균이 많다. 한국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막 왜 음식에 균이 많는데? 막 그랬더니 된장이요. 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곰팡이 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콘돔은 꼭 가져가라. 에이즈 쓸데없이 걸 수 있다. 그랬고 되게 치욕스러운 겁니다. 근데 법이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시 올라갑시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갈게요. 동그라미 4번. 후천성 면역겹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 주민번호, 번호, 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해서 검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익명 검진을 신청하는 경우도 검진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졌어. 이럴 때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의사가 서식에 의해서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안 대도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도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수시검진을 할 때, 아까 정기검진은 6개월에 한 번이었습니다. 수시검진은 수시로 하는 거겠지. 하여튼 수시검진을 실시할 때는 자,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 받을 것을 검진기간 5일 전까지 통지하. 5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는구나. 이번에 검사가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통지를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8조의 2예요. 검진 결과 통보입니다. 자, 검진 결과 통보 전화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 예,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양성으로 나왔어. 그러면 전화로 얘기 안 합니다. 일단 오세요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후천성 면역겹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는 결과를 통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자, 검진 대사가 군인이야. 교정시설에 있어. 교도소에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성년자야, 심신미약자야, 또는 심실상실자야. 그러면 법정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은.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에도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았어. 그러면 면접 통보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단어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면접 보러 가나? 근데 면접 통보예요. 면접 통보 등의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전화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 면역겹증에 관한 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야.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사업주가 뭐 그렇고 그런 곳에서 특수업체부에서 있는 사업주야. 그러면 너 요번에 검사했지?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요구할 수 없다 예요.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든지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결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자, 그럼 이제 혈액장기 조직 등의 검사예요. 자, 혈액원,
또는 혈액 제제를 수입하는 자는 혈액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 수입 혈액 제제에 대해서 세 번째 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해 왔는데 거기에 증명서류가 있어. 여기 HIV 바이러스 없다고? 그런 건 뭐 상관없겠죠. 검사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혈액만 검사를 하나요?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이런 것도 검사해요. 1번 보시면 장기요. 이때 인공장기도 포함이 됩니다. 조직의 이식도 하고 있고요. 정액도 있네요. 정액도 검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밖에 감염 위험이 있는 매개체도 역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사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정액을 우리가 사요? 정액, 우리나라 정자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정자은행에서 정자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우리나라 정자은행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 사적 연구기관이 있어서 거기 정자은행은 정자 살 수 있어요. 그럼 정자 사러 미국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요.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클릭만 잘하면 돼요. 그건 냉동된 정자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얘기해요. 머리는 노란색, 그렇지? 여기 조건이 다 있습니다. 눈은 노란색, 그리고 피부는 백인. 그거를 주세요라고 하면 돈만 잘 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이 와요. 그러면 냉동된 정자가 오면 이걸 갖고 저희가 아무 산부인과에 가. 저 이거 정자 내 몸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갖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근맘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정자를 산대요. 그렇지? 인기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정자은행에서 도대체 되게 인기 있는 정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찬호 정자도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박찬호 얘기 나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박찬호처럼 야구를 잘하는 자식을 하나 낳는 거야. 그래서 얘를 키우는 거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걸 통계를 냈나 보죠. 인기 있는 사람 정자 한 사람의 정자가 500명한테 팔렸대요. 그래서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500명의 자식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우연찮게 만날 때가 있어 없어? 자식들이 500명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딱 만났어. 이거를 형제 자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착각할까요? 예? 같은 핏줄이잖아. 예, 사랑이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도 모르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인류의 멸종입니다. 제발 정자 사지 마세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정자를 산다면 이것도 다 검사하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행규칙 8조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혈액원은 채혈된 모든 혈액에 대해서 의사, 의료기관은 장기 조직의 정액 또는 기타 매개체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이런 혈액 매개체에 대해서는 확인 검사인 장에게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 검사를 받아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수입 혈액제제, 원료 혈액제제. 이건 수입해 오는 거니까 자, 밑에 통관 이전에 식약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식약처장의 검사를 받는구나. 수입한 거에 대해서는. 그죠? 요거는 좀 특이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뒤로 갑시다. 자, 역학조사 들어갑니다. 역학조사는요, 요 세 사람이 꼭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가 난다면 역학조사를 누가 하느냐,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요 세 사람이 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 12조는 그냥 넘어갈 거고 13조로 갈게요. 자, 감염인을 보호 지원하는 게 국가의 의무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염인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 진료기관을 설치합니다. 자, 전문 진료기관 누가 설치 운영한대요?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항상 주어 쪽을 포커스를 둬야 돼. 보건복지부 장관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 감염인의 보호 지원, 치료를 위해서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하여야 한다는 아니구나. 그냥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운영 안 할 수도 있겠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4조입니다. 혹시 내가 HIV 바이러스 있어요. 강제로 격리할까요? 안 할까요? 강제 격리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치료를 권고합니다. 치료 한번 해볼래? 라고 권고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HIV 바이러스 갖고 있어. 치료를 권고해. 그러면 네, 할게요. 라고 해요? 싫어요? 이럴까요? 싫어요. 그럴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권고했는데 이 사람이 싫어한대. 그러면 어떻게? 뭐가 나올 겁니다. 일단 14조 볼게요.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자 밑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있는 사람에게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하도록 권고한다는 거죠. 아무나는 아니고 이런 사람한테만 권고를 하나 봐. 1번 자 보시면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뭐 그렇고 그러한 업소겠죠.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또 두 번째 주의 능력과 주의 환경 등으로 봐서 다른 사람이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세 번째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요거 좀 자주 나오던데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양보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숙자들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걸 슬쩍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양을 받고 있는 감염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양을 받고 있다면 굳이 권고 안 합니다. 부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람은 치료를 권고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싫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15조예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않은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의 환경 등으로 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게는 결국 강제로 하는구나. 강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강제로 뭐 하겠습니까? 뭐 요양시설이 있겠지. 자, 16조예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2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찾아보세요. 요양시설. 눈에 보이시나요? 그 밑에 쉼터. 요 2개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감염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한 시설은 어디예요? 요양시설이지. 그런데 감염인에게 정보 제공해주고 상담 자활해주는 곳은 어디야? 쉼터. 딱딱 끊어서 외우셔야 돼. 요양시설은 치료, 상담해주고 자활해주는 쉼터. 요 2개를 누가 설치 운영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뒤로 갈게요. 자, 17조의 2에요. 예방치료기술의 확보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치료기술은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네요. 후천성 면역겹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8조 취업의 제한입니다. 감염인은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어요. 이때 정기검진은 성과 관련된 검진이겠죠. 하여튼 그런 곳에 종사할 수 없다. 아실 거고요. 자, 19조입니다. 전파 매개 행위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파 매개 행위 금지예요. 혈액, 체액을 통한 혈액은 뭐 혼혈하는 거고 체액하면은 성관계 쪽이겠지. 하여튼 이렇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하면 벌칙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데 얘는 벌금은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얘는 좀 자주 나오는 벌칙이니까 기억하셔야 돼. 3년 이하의 징역, 벌금은 없어. 결국 몸으로 때우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근데 우리 쪽은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예전에 다른 과목에서는요, 그 전파 매개 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행위가 전파 매개 행위냐? 우리도 한번 보긴 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다 상식을 알고 있는지. 자, 내가 HIV 바이러스 갖고 있어요. 성관계 하면 돼야 안 돼요? 해도 돼요. 뭘 사용해야 돼? 콘돔을 사용해서. 근데 결국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행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입맞춤은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국시, 그러니까 국시 어떤 과목에 국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렌치 키스가 나왔어요. 프렌치 키스. 프렌치 키스가 뭔지는 아시죠? 딥키스예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키스를 하다가 딥키스를 하다가 보면 입에서 상처가 생기고요. 거기에 혈액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입맞춤은 괜찮습니다. 근데 프렌치 키스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도 얘기를 해요. 어떤 의사들은 그냥 가벼운 성행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돼. 성행위가 가벼운 게 있고 좀 딥한 게 있나 봐.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가벼운 입맞춤은 됩니다. 근데 프렌치 키스는 안 된다.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조는 뭔 소리냐면, 이제 내가 이제 HIV 바이러스가 있어. 근데 치료를 권고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치료 받으러 들어갈게요. 그런데 내가 딸린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 딸린 식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 부양가족을 국가가 대신 해줍니다. 자, 보시면 군구청장,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가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는데 그게 시행령 24조에 있죠. 자, 보시면 교육급여의 경우는 교육급여 그런 거 좀 읽어보시면 되고, 하여튼 시군구청장은 감염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야. 그러면 감염인과 부양가족에게 자, 뭐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기초소득권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100분의 50 이하일 경우야.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무슨 급여를 하는구나. 학생이라면 뭐 교육급여 들어갈 거고, 하여튼 이런 걸 좀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해줘요? 시군구청장이.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1조 협조 의무,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조, 비용 부담도 있구나. 이거 슬쩍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갈게요. 벌칙 나오죠? 25조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더니, 혈액을 수입해.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거의 양성으로 나왔어.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걸 사용했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2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전파 매개 행위를 했어. 그것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금이 없는 게 몇 개 없는데 얘가 벌금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하시면 되고, 26조, 이건 아까도 했죠. 비밀 누설. 비밀 누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27조도 볼게요.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래서 봤더니, 자, 아까 사업주가 밑에 있는 종업원이 검사했어. 그 결과 나한테 갖다 줘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3번이에요. 검진 결과를 그러니까 이거는 말고 뒤쪽에 검진 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요. 요구한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4번 치료 보호 조치에 응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료 권고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강제를 하는데 그때도 안 했어. 이럴 때는 요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죠? 그리고 5번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서 종사한 사람. 내가 분명히 양성자야. 근데 종사했어. 그래도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슬쩍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후천서 면역교육증은 좀 법이 짧습니다. 자, 1번, 혹시 여러분들 법은 아직까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을 테니까 옆에 보면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몇 조라고 하면은 문제에다가 아예 써주시는 것도 괜찮아.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거든요. 자, 일단 예방법의 목적이니까 이건 1조겠구나. 아까 목적 보긴 봤거든요. 후천성 면역결증의 예방 있었던 것 같아. 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자의 보호에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호에 기여, 요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지. 맨 끝에 있는 거니까.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자의 지원, 지원 보호 다 있었습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요건 아닙니다. 이거는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렇게 목적도요. 다른 법의 목적을 슬쩍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상식 갖고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자, 2번이에요. 감염인의 용어요. 자, 감염인 하면은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있죠?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 그러면 1번 기회감염, 2번 세포면역 기능 결함, 3번 주폐포자충 폐렴, 뭐예요? 몽땅 묶어서 1, 2, 3번 몽땅 묶어서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의 특유의 임상 증상이 뭐냐? 답은 가장 긴 거지 뭐. 답은 3번이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세포면역 기능 결함이 있고 주폐포자충 폐렴 등의 기회감이 있어. 요게 특유의 임상 증상. 답은 3번이고요. 4번입니다. 국가, 지자체, 국민의 의무. 아까 읽었던 기억나시죠? 자, 1번입니다. 아닌 것을 골라야 돼.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해야 된다.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수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2번.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돼.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국민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분명히 있었고요. 네 번째, 국가, 지방, 자치단체, 국민은 이 법에 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해서 관리해야 된다. 아니죠? 하면 안 된다지.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 지자체의 의무하면은 이렇게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면 안 돼. 자, 5번이에요. 국가, 지자체에 갖는 의무로 옳은 거예요. 의무로. 감염인에 대한 치료도 해주긴 하는데 생활보호와 부양,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 이게 의무 맞잖아. 감염인의 보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뭐예요 이거? 잘 모르겠죠. 이거 상식 갖고 안 되죠. 3조 보세요. 3조. 아까 했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중에서 골라야 돼. 국가, 지자체, 국민의 의무. 여기서 골라야 돼. 감염인에 대한 치료한다는 말 있어 없어요? 아니죠. 감염인의 보호 지원이죠. 보호 지원. 지금 3조의 동그라미 1번을 보시는 겁니다. 감염인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감염인의 생활, 보호, 부양 이런 거 여기는 없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있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자, 감염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거는 누구의 의무예요? 국민의 의무죠. 국민의 의무. 그리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 있어요, 없어요? 보호 지원 대책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들어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자, 6번입니다.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해야 될 거는 신고해야 되겠지. 가번, 즉시 진단 검안 사실을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한다. 맞죠? 나번,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건 뭐였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까 혈액제제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기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건 의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번, 배우자, 성접촉자에게 전파 방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감염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한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2번, 다고요. 이거는 5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7번이요.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의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진단 후 즉시 감염인을 격리 조치한다. 없었었죠. 그치? 그냥 신고하는 거였습니다. 2번, 면역결핍증에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린다. 맞고요. 진단한 즉시 관할보건소장에 전화로 신고한다. 전화로 신고하는 건 맞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한다. 예, 맞아요. 답은 1번이고요. 자, 8번입니다. 감염인이 사망했대요. 그럼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거 맞아. 근데 신고할 내용이요. 아까 얼추 보긴 봤거든. 사망 연월일. 맞을 것 같아.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의 성명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성명이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성명할 수 있고요. 사망 전에 주요 증상 있었나 근데? 주요 증상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거는 규칙 2조에 있었습니다. 규칙 2조. 자, 9번이에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검진 대상자요. 이거는 우리 상식선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없어? 당연하지요. 자, 두 번째,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당연합니다.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 있는 자. 맞죠? 외국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장기 치료자 있었습니다. 장기 치료자 며칠? 91일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건 8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10번이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 시 신고 의무자 누구였는지 아세요? 의사, 의료기관, 그리고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도 하죠. 물론 장관에게 하긴 하지만 근데 감염인 본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 하시면 돼요. 가나다 1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면역결핍증 검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이야. 자, 정기검진은 결핵에 관한 건강검진과 동시에 실시한대. 우리 결핵 예방법 안 배웠는데. 근데 결핵은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지 혹시 아세요? 상식인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6개월에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입니다. 정기검진은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한 혈청검사를 할 때 6개월 간격으로 연이해야 한다. 요거 맞지요? 네. 그 다음에 검진은 내국인에게만 한다. 아니죠. 외국인 중 장기 체류자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감염인의 배우자, 동거가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진받는다. 맞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진받습니까? 아니죠. 배우자는
강제로 합니다. 그런데 동고가전은 원하는 경우를 합니다. 동고가전. 근데 배우자는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12번이요. 이거는 좀 맞아줘야 돼. 장기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91일 이상 국내 치료하기 위해서 입국한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인, 운동 경기 이거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나번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재난상륙 허가의 대상자로서 이건 제가 안 읽었지만 맞아요. 재난상륙 허가 대상자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장관에게 제시해야 돼 있었고요. 이러한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몇 시간 이내? 72시간 내.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13번이에요. 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해당하는 자가 비밀누설 아까 읽었습니다. 감염인의 진단 검안에 참여한 자. 맞아요. 간호에 참여한 자 맞고,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맞고요. 진단검안에 참여한 가족전원은 아니지. 금방 나와요. 답은 4번. 이거는 7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14번은 시험 문제가 잘못 나왔네.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으로 하세요. 옳은 거. 자, 그래서 후천성 면역겹증에 대한 검진 실시권자로 옳은 거예요. 아까 누가 강제로 검진한다 그랬냐면 세 사람 다 있었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8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15번이에요. 익명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가 감염인으로 확인됐대요. 이 경우 신고해야 되는 거 4개 중에 뭘까요? 예? 뭘 신고할까요? 성명 신고, 검진자의 성명? 아니지. 검진 의사의 성명이지. 검진은 아니지. 그럼 주소? 아니죠. 직업? 없었습니다. 성별은 합니다. 성별. 자, 요게 시행규칙 7조에 있었어요. 아까 우리 얼추 볼까요? 아까 제가 슬쩍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슬쩍 지나가실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없나? 잠깐만. 성별 없다. 그럼 죄송해요. 거기다가 시행령 10조의 2에 있어요. 이게 시행규칙. 잠깐만요. 거기다 아예 쓰세요. 시행규칙 7조 또는 시행령 10조의 2에 있어요. 시행령 10조의 2 또는 시행규칙 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만 하게끔 됐습니다. 성별하고 검진의사의 성명 이런 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있고요. 하여튼 답은 2번이에요. 성별. 나머지는 하면 안 됩니다. 16번이요. 자, 검진을 실시한 자에 대한 검진 결과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검진 결과는 피검진자 본인의 자에 대해서 통보할 수 없다. 맞죠? 본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자, 나번 군 교정시설이야. 누구에 할까요? 네,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하겠죠. 그렇죠? 피검진자가 미성년자야. 법정 대리인에 통보하는 거 맞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답은 가다. 2번이고요. 이건 8조의 2에 해당됩니다. 자, 12번이에요. 이것도 제가 아까 안 읽고 넘어간 기억이 난다. 자, 외국인의 입국 시 항체 반응 음성 확인서의 소지 여부 확인과 미 소지자에 대한 검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누구의 협조를 받냐면요. 외국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반항을 해. 이럴 때 강제적으로 뭔가를 강압적으로 해야 되겠죠.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경찰청장보다는 좀 윗사람. 법무부 장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18번입니다.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뭘까요? 네. 퇴반은 상관없죠. 정액, 조직도, 수입 혈액 다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입니다. 혈액장기 조직 등의 검사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에요. 혈액원 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된다. 맞아요. 나번 의사, 의료기관은 장기 조직, 정액, 기타 매개체도 검사해야 돼요. 예, 맞아요. 3번이요. 답은 의심되는 혈액장기 등등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심되는 것도 당연히 하겠지. 라번 수입
혈액제제, 원료 혈액제제를 수입하는 자가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당해 제품을 수입할 때든 통관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이 검사를 아까 수입했는데 수입한 거 누구한테 한다 그랬더라? 식약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아니라 답은 1번이에요. 자, 20번입니다. 역학조사 아까 세 사람 있었는데 역학조사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답은 1번이고요. 자, 21번입니다.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관리 치료를 위해서 전문진료기관 설치해야 되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죠. 이건 13조에 있었었고요. 자, 22조입니다. 정기 수시검진을 시행해야 되는 자로 옳지 못한 거 검진을 강제로 명령 내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 답은 1번이죠. 보건소장은 명령 안 내려. 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내립니다. 답은 1번. 자, 23번이에요. 자, 혈액제제 수입업자가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 그러면 인체면역 통과 이전에 누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식약처장. 답은 4번이고요. 이건 조금 전에도 풀어본 겁니다. 자, 예방치료기술 확보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누구였었는지 아세요? 예방치료 의약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자, 25번이에요. 전파 매개 행위 금지사항이 아닌 거. 자, 이것도 찾기 편하게. 그러니까 전파 매개 행위가 아닌 거죠. 아닌 거. 뭐죠? 자, 1번은 감염 예방 조치 없이 하는 성행위 안 돼요. 혈액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하면 안 됩니다. 전파 매개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맞지요? 그런데 4번은 예방 조치로 콘돔을 사용한 성행위 괜찮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26번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시군구청장. 근데 답은 라가 없죠? 그럼 누구도 있어? 특별자치도지사. 항상 시군구청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같이 나오더라고요.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답은 나라. 3번이 답이고요. 자, 27번입니다. 옳은 것은이에요. 검진 결과 감염이라 판명된 자는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이 치료 대상자구나. 맞죠? 그 다음에 나번 주의 능력과 주의 환경으로 봐서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역시 맞아요. 생계 유지 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해서 부양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있었었죠. 자, 그러나 미성년자 심삼미약자 이런 사람은 부양보호를 받고 있대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가나다. 그래서 14조 15조에 있었던 겁니다. 자, 28조예요. 우리 요양시설도 있었고 쉼터도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요양시설의 설치 운영권자 누구였는지 아시나 모르겠다. 예? 요양시설 쉼터 두 군데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장관, 시도지사. 이거 16조에 있었습니다. 16조. 자, 29번 얘기해 주세요. 비밀 누설했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1천만 원. 이것도 거꾸로 외우는 분 있더라고.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정말 인생 망가집니다. 그렇고요. 30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이거 징역만 있는 거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2개 있었던 것 같은데 3년 이하의 징역. 해당하는 사람 다 해야 되나? 일단 제가 알려드릴게요. 취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업소에 종사했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년 3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시도지사가 치료를 권고했어. 따르지 않아. 이것도 역시 1년 300만 원. 자, 감염 검사를 받지 않은 인공장기를 판매했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전파 행위를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4번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어. 요거 1년 300만 원. 1년 300만 원 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31번이에요.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서 검진 결과를 통보할 대상. 자, 교도소장 괜찮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장한테 합니다. 군부대장 맞죠? 피검진자의 본인 맞습니다. 감염인의 배우자는 아니네요. 예, 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에이즈에 대해서는 좀 끝이 났습니다. 예,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